네, 다음으로는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볼 건데요. 박형준 선대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대위원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이곳 용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제가 정치인으로서도 좋아하지만 인간으로서도 좋아하는 우리 김범수 후보와 이상일 후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데에도 요청이 많았지만 사실 여기는 빨리 오고 싶었는데 약간 늦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만은 놓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용인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여기를 이기면, 용인을 이기면 전체 전국 선거에 큰 판을 바꿀 수 있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확실한 견제 세력으로서 의석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확실한 견제의 힘을 가지고 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보수 정당, 또 지금 저희가 통합을 해서 범중도 보수 정당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거 있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지난 총선에서도 벌 받았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벌 받았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수정당은 잘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또 머리를 긁적일 줄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지난 3년 국정에 대해서 올바른, 냉정한, 정확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재난에 슬쩍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국민들 위기의식 이용해서 지난 3년 이 정권이 했던 국정을 잊게 만들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총선을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고 다수 의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총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난 3년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선거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외교를 잘했습니까? 안보를 잘했습니까? 민생을 잘 돌봤습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까? 시장이 돌아가도록 했습니까? 돈이 돌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고 외교 안보 그야말로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일본하고도 최악인 관계 만들어 놓고 북한 핵무기 없앤다고 북한 바라기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북한 핵무기 한 기도 못 없애고 안보의 구멍은 숭숭 뚫리고 이런 국정을 해놓고 여러분들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양심에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한 학생이 시험만 잘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년간 기업 경영 맡겨놨더니 기업을 적자투성이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너스 받겠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일 후보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정 소위 친문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돼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 꼼짝 못합니다. 사법부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이 바뀌는데 그 대부분의 대법관이 우리 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바뀌는데 그 대부분이 또 우리 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입니다. 사법부 장악됐습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장악했습니다. 언론기관,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정부가 조금만 투자하는 언론기관들은 다 장악됐습니다. 심지어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미국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가짜뉴스 만들었던 사람이 사장도 했습니다. 언론,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들은 다 장악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전국의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14명,
교육감 가운데 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 여기 경기도를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90%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지방정부 교육청 다 장악됐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국회입니다. 이 국회마저 만일 저들이 얘기하는 대로 180석을 얻고 15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우리나라 이거 민주주의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 정당, 그 정당 내에서도 소위 친문 패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독점하는 그 유사 전체주의, 그게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친문 패권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삼권 분립이 살아있고 민주공화국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있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원하십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는 정말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견제의 힘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의 힘을 주지 않으면 이 정권 지난 3년 자신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 바꾸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바꿔야 되는데 그 정책 못 바꿉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그 일자리 상황판에 일자리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0대 40대 이 나라 경제의 중추 허리가 되는 30, 40대 일자리는 확 줄었습니다. 대신 국민들 혈세, 국민들 세금으로 만드는 쥐꼬리만한 돈 주는 그런 단기 알바짜리만 확 늘려놨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금 내서 경제 살리는 일자리 만들려고 그랬지 국민들 혈세로 세금으로 만드는 경제 살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단기 알바 자리들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일자리 안 느니까 당연히 장사 안 될 수밖에 없고 소득이 생기지 않으니까 소비하겠습니까? 돈 돌겠습니까? 경제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업 옥죄고 나니까 기업들 다 해외 나가려고 그러죠. 기업들 투자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런 경제 만들어 놓고 미국이 작년에 다우지수가 27,000포인트로 역사상 최고를 끊을 때 우리 주식시장만 꼬꾸라졌습니다. 이런 경제 만들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또 의석을 다수 의석 주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단단히 드셔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실정은 실정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그래도 이 사람들 정신 차릴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정책 바꿀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그나마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 조국 사태에서 봤듯이 기회는 아빠 찬스 쓰고 과정은 문서 조작하고 결과는 부정 입학인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정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온 세상을 난리통으로 만들고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둘로 구별시켜서 그 수사한다고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장악하는, 검찰 장악을 기도하는 이런 위선을 보이는 정권을 여러분들 회초리를 안 드시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서 이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쫓아내겠다는 건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쫓아내고 공수처법 빨리 만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쫓아내고 그래서 울산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라임 사태와 같은 권력형 게이트, 권력형 비리 수사 다 막고 다 틀어막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사법부도 검찰도 언론도 의회도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친문 패권 세력이 장악하는 이런 나라 만드셔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번만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제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조금 아까 이상일 후보 말씀하셨듯이 미래통합당 아직 멀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통합까지는 했지만 혁신은 제대로 아직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국민들 성에도 안 차고 비판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래통합당 못 죽여주겠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머리를 긁적이고 사과하고 오늘도 그래서 제명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 혁신 제대로 하려면 저는 원내에 못 들어가지만 이런 이상일 후보나 김범수 후보와 같이 정말 개혁적이고 혁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이념과 가치가 분명한 이런 후보들이 저를 대신해서 국민들 대신해서 미래통합당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후보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박형준이를 보고 좀 지지해 주십시오. 박형준이도 마음에 안 드시면 그래도 어제 우리가 청계천광장에서 모든 미래통합당을 이끌 황교안, 유승민, 나경원 뭐 등등등 해서 다 모여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서라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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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두저도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김범수 후보와 이상일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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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본투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미래통합당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주고 견제의 힘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오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잘못하면 친문 패권 세력의 나라, 잘못된 길로 계속 접어드는 그런 낭떠러지로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와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 3분, 5분, 10분만 모시고 투표장에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대위원장님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못은 인정하고 또 제대로 된 국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통합당이 되겠습니다. 경제 살리는 제대로 된 일꾼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범수 이상일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범수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김범수 후보님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경찰대 부지의 난개발 사업, 그러니까 임대주택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용인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믿고 또 지역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범님 후보님께서 여러분께 큰 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인사 한번. 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용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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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범수입니다. 먼저 우리 박형준 우리 선대 공동위원장님, 저의 후원 회장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응원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정치를 왜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입니다. 저만 해도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옆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도시락 못 사와서 굶는 친구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 됐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선배 세대 아버지 어머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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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하는 목적, 우리 선배 세대가 그런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가끔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못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 코로나 전국, 가게가 문을 닫고 회사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가게들 많이 계시고 상인들도 계시지만 살기 위해서 가게들을 열고 지금도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의 저력이구나,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나은 미래 넘겨줄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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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방금 박형준 위원장님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경제정책 대전환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교 안보 불안합니다. 우리 통일, 어떤 통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는 그런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 비슷하게 우리가 조금 닮아가는 중간지대의 그런 통일, 사회민주주의 통일, 혹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수출주도 무역국가로서 이만한 국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은 무너지고 대륙 세력, 친중, 친북,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크게 바꿔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나라 만들 것인가? 행복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곳,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용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단단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중앙에서도 소신 있는 눈치 보지 않고 힘 있는 그런 정치인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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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우리 용인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 저평가 우량주 용인의 가치를 높여내겠습니다. 우리 용인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고 전국에서도 가장 빨리 성장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난 4년간 내팽겨치고 방치돼 왔습니다. 저는 원외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경찰대 부지 난개발 막아냈습니다. 우리 용인동백 세브란스 의료 산단 유치위원장으로서 한 달간 주민들과 함께 13,000명 서명 받아서 작년 12월 국토부 의료산단 지정 이끌어냈습니다. 김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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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전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국회의원도 포기하고 용인시장도 포기했던 것 현장에 30번도 더 넘게 찾아가서 비로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 이뤄냈습니다. 김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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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여기 상대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분은 출마 일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개혁하러 나왔다. 여러분, 우리 용인이 범죄 집단입니까? 왜 여기서 사법개혁을 합니까? 우리 용인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반으로 쪼개낸 그런 정치판사가 우리 용인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할 일 많은 용인, 검증된 일꾼 김범수를 여러분들의 후보, 여러분들의 일꾼으로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김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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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박빙입니다. 0.1%로 초박빙입니다. 여기에 깃발만 꽂으면 될 것 같던 상대 후보는 지금 온갖 흑색 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을 일주일 만에 고치면서 초치기 공약 잘못하다가는 여기 비행장 짓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돌아온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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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 일 많은 용인, 우리 지역 깊이 뿌리 내리고 오직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일꾼,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깊이 뿌리 내리며 저 젊은 김범수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 발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래. 네, 우리 박형준 선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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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 우리 박형준 위원장님, 우리 미래통합당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셨고 우리 정말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우리 박형준 위원장님 정말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또 후원회장을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우리 미래통합당 두 가지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통합당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TV 토론에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한 5%의 힘만, 아니 2%의 힘만 좀 도와주시면 저희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견제의 힘, 확실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 뭐 그럭저럭 되겠지, 또는 뭐 나 하나 투표 안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문 패권 세력의 나라가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2%만 도와주십시오. 2%. 그러면 저희가 다 이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의 가치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의 가치입니다. 자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지원하고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서 보살피고 보살핌을 주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미덕을 함께 발휘하는, 그게 바로 공화입니다. 공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도 누가 함부로 권력을 독점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견제와 균형 잘 하라고 하는 것이 공화의 원리입니다. 이게 미래통합당 가치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조국과 같이 말만 공정이고 뒤로는 불의를 하는 이런 위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정한, 모든 사람에게 불편부당한 기회를 주지 않는 그 기회의 공정을 추구를 합니다. 과정, 절차의 공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초 위에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공화와 공정과 민주의 가치, 이것이 우리 미래통합당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여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혁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더 풍부하게 하고 더 미래를 향해서 우리 개인의 각자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미래통합당의 가치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형준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박형준 선대위원장님과 우리 두 후보님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은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릴 건데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